과제하느라고. 과제할게. 내일 이렇게 시중인데 거대한 거 아니야? 과학까지. 끝났잖아. 오늘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뭘 신경 써? 어? 나 이거 그러다가 마이너스 7이 아니라 무슨 7이나 너 7이란 말했어. 일단 앉아. A를 쓰기야. 이거 7로 볼수 있어. 너 7이라 했어. A. 시향지를 보는 거 지금 지민이 용감해야지. 재윤아, 나는 너보다 AT쌤을 500배 더 믿어. 아, 네. 자, 일단 자료부터 드려야죠. 11강이 나온다고 적었어요. 아까 대현이한테. 3호 7을 든 7가 아니야? 근데 그 3, 5, 9, 10이잖아 지금까지 확정된 게. 3호 10. 근데 3강, 5강, 9강, 10강은 다 있거든요. 근데 11강은 없어요. 잡서가. 그래서 만들어. 지옥고 끝까지 안 보았네 진짜. 이거 그러면 25팀, 4팀이죠, 쌤. 모르겠어요? 아니요. 중간보다 더 많이 낸대요. 맞아, 30팀 정도 된다는 26개보다 더 많이 낸대요. 많이 있는데. 지랄하네, 진짜. 지랄? 지금 내가 앞에 있는데 지랄? 상대는 짓을 하시네. 썸마. 내 앞에서는 욕하지 마. 네. 저도 웬만하면 욕은 안 하잖아요. 니들끼리 있을 때 이렇게 예의가 아니잖아. 그지? 네. 30점이 너무 지금 교과서 안 되나고. 자, 방금까지 드린 게 이제 5강 단어랑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6과 유의어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드리는 게 서술형 후보 문장 뽑은 거예요, 6과. 사실 축소를 좀 많이 했거든요. 유의어도 26단어밖에 안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58, 26. 그리고 스라이드 5강 볼게요.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없죠? 네. 자, 지난번에 했던 거를 일단 좀 이어서 이제 스승님한테 이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역시 이따 중간에 그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거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떤 테스트를 내가 어디다 놨지? 이 프린트가 너무 많아고 원래 좀? 여기 있구나. 일단 자리 앉고 너도 자료 다 줄 테니까. 자, 자료는 다 드렸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이따가 중간에 제가 이제 테스트를 이제 미니 테스트를 볼 건데요. 교과서에 대해서 미니 테스트 보는 와중에 이제 창영이는 그 숙제한 거를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그리고 단어 테스트랑 데일리는 이제 끝나고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데일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도식화로 그냥 하는 걸로 했어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교과서 변형 문제를 좀 줄까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이제 하고 있는 데다가 그 도식화를 그냥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당분간에 이제 그 도식화를 좀 중간중간에 하는 시간을 좀 넣으려고 이제 계획 중입니다. 됐죠? 차라리 어법 변형 테스트는 이제 그 다른 걸로 이제 좀 대체를 해서 제가 뭐 변형 문제로 주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우리 이제 자습 시간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도식화를 좀 최대한 하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진도부터 나갑시다. 어디 할 차례죠?
3강에 3번 할 차례인가? 맞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3강 남은 거는요 되게 쉽습니다, 내용.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는데요. 5강 맨 처음에 나오는 게이트웨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 시간에는 그 3강 3번, 4번을 마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미니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이제 뭐 창용이 뭐 검사하고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5강을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평가는 이제 그 저거 뭐냐 도식화를 얼마나 완료를 했는가, 그러니까 완성도보다는요, 그러니까 퀄리티보다는요 양적인 측면을 가지고 제가 이제 좀 평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도식화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숙제로 미리 말을 할 건데요. 목요일날 학원 오기 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은 충분할 거라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학교 안 가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3강의 3번부터 볼게요. 요 지문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주로 일치 문제 쪽으로 좀 많이 나왔던 기억이 좀 있어요. 이게 무려 3학교에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가자고 1, 가자고 2, 저동고 2 이렇게 재작년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좀 내용 파악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학교에서 뭐 9강 먼저 하고 있다고 했나? 맞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3강이나 5강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여러분의 이제 내용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구조독해 패턴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 현상, 문제제기, 예시, 변론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지금 어떤 해결책 같은 게 나와 있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 그러니까 사실 문제 제기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어떤 현상, 멜라토닌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문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이 글의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멜라토닌은 수면이 발생하는 어떤 때에 타이밍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뿐이지 수면을 생성하는 그 자체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이 둘이 합쳐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예시로 들어서 올림픽 100m 경기와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결론은요, 이 위에 말했던 주제 두 문장 있죠. 이거를 결합해서 한 방에 다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 문장이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즉, 멜라토닌은 수면이 발생되는 시점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기까지 내용 뭡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요거랑. 하지만 수면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요거랑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됐습니까?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또 하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주제를 재진술하는 부분이 문장 맨 마지막에 나온다면은 보통 뭐로 나온다?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멜라토닌은 도와줍니다. 네모 괄호를요. Regulate the timing of when sleep occurs. 여기서 regulate 앞에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help 나왔으니까 조절하는 걸 도와줍니다. 타이밍을요. 어떤 타이밍이냐? 수면이 발생하는 때의 타이밍. 됐어요? 이거를 조절해 주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뭐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어둠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throughout the organism, 그 유기체 전반적으로. 됐나요? 그래서 그냥 초반에는 뭐냐, 멜라토닌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부분이 나왔다. 다시 한번 뭐다? 멜라토닌은 수면이 언제 발생하냐라는 그 타이밍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냥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그러나 멜라토닌은 has a little influence. 자, 우리가 보통 have influence on 하면은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런데 리틀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리틀이 아니라 그냥 리틀이기 때문에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렇게 거의 없는으로 해석이 돼야겠죠. 자, 멜라토닌은요 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뭐에 대한 영향력이냐? The generation of sleep cell. 수면 그 자체의 발생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답니다. 자, 즉 a mistaken assumption that many people hold.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정이랍니다.
뭐가요? 멜라토닌이 수면을 발생시킨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 뭐냐면 멜라토닌이 수면을 발생시킨다라고 나왔는데 수면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라고요. 수면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수면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역할이라고요. 타이밍을 조절한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To make clear this distinction. 자 여기서 보면은요 clear가 목적격보고 this distinction이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보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원래는요. 근데 이제 그냥 내 생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글을 쓰신 분께서 이제 그 목적어는 두 단어인데 목적격보는 한 단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어는 이제 긴 걸 뒤로 보내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냥 목적어를 뒤에다가 자기 맘대로 쓴 것 같이 보인다. 뭐 별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냥 이러한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think of sleep as blah blah. 자 이건 think of A as B라는 겁니다. 아래 제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이만큼이나 써놨습니다. 학교에서 좀 좋아하는 단어는 count라는 단어였어요. count A as B. A를 B로 여기다. 자 생각해보랍니다. sleep 수면을요 as the Olympic 100m race로 한번 생각해보자. 올림픽 100m 경주로 한번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좀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멜라토닌에 대한 설명은 사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멜라토닌은 뭐다? 수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수면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근데 이 말만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내가 올림픽 100m 달리기 경주로 한번 예시 들어볼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멜라토닌은요 is the voice of the timing official. 여기서의 official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명사로서. 그래서 그 출발 심판의 목소리랍니다. 결국 멜라토닌이 뭐냐? 심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멜라토닌은. 자 근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that says runners on your mark 라고 말한답니다. 자 선수들 제자리에 라고 말하는 그 심판. 됐어? 이게 바로 멜라토닌이랍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fires the starting pistol that triggers the race. 그 경기를 촉발하는 시작하게 하는 스타팅 피스톨이니까 그 총 빵 쏘는 거 뭔지 알죠? 그거를 발사하는 그런 심판의 목소리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멜라토닌은 뭐다? 심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좀 가볼까요? 이제 비유 표현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유 표현. 내용은 제가 안 쓸게요. 내용 쉬우니까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뭐다? 심판으로 비유한 거예요. 심판. 됐죠? 자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자면 The timing official. 여기 괄호치고 멜라토닌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타이밍 심판은 즉 멜라토닌은 governs. govern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거죠. 뭐를 지배하느냐? When the race begins. 자 그 경주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관리하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수면이 됩니다. 수면. 됐어요? 자 심판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경주가 언제 시작되는지 타이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도 똑같다고. 멜라토닌도 언제 수면이 시작되느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나 does not participate in the race. 그 경주에 참여하지는 않는답니다. 심판이 경주에 참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심판은 자 준비하시고 출발 빵 이것만 하고 끝이에요. 심판이 하는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심판은 경주에 참여하지 않죠. 즉 심판은 즉 멜라토닌은요 경주에 참여하지 않는다. 뭐에 참여하지 않는다? 수면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In this analogy 이 비유에서 the sprinters themselves. 자 스프린터는 단거리 주자입니다. 그러면 그 단거리 주자 그 자체는 뭐겠습니까? 달리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럼 이 선수들은 어떤 겁니까? 자, 바로 수면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면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멜라토닌은 아니죠. 그렇죠? 수면을 발생시키는 요소. 이게 바로 뭡니까? 달리기 선수들 말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
됐나요? 경주를 하는 건 누구죠? 달리기 선수죠. 수면을 유도하는 건 수면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이 나옵니다. Other brain regions and processes래요. 다른 뇌의 영역들과 과정들이랍니다. That actively generate sleep. 적극적으로 수면을 발생시키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멜라토닌은요, corrodes these sleep generating regions of the brain. 뇌에 이러한 수면 생성 영역을 넣는답니다. 어디에다 넣느냐? To the starting line of bedtime. bedtime은 이제 취침 시간이죠. 그러니까 취침 시간이라는 출발 선상에 넣는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달리기를 할 때 이렇게 출발선이 있을 거 아니야. 출발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달리기 선수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여기 심판이 딱 서 있어요. 여기서 총을 빵 쏘면 이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주 자체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수면이라고 했어요. 수면. 그럼 이 수면을 발생시키는 거는 얘네들이라고요. 얘네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 타이밍 어피셜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저 선수들 제자리에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리에 서시고요. 딱딱딱 섰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멜라토닌이 이런 수면을 발생하는 영역들, 즉 선수들이죠. 선수들을요 세팅한다는 거야. 어디에다가? 스타팅 라인에다가. 이 스타팅 라인이라는 거는 그럼 뭡니까? 매드타임이라고 얘기했죠. 취침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비유가 나네요. 취침 시간은 뭐가 됩니까? 출발선이 되는 거죠. 출발선. 됐나요? 그러니까 취침 시작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가 다 끝났거든요, 이제. 자, 이 마지막 문장이 아까 제가 말했던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첫 두 문장에서 말했던 내용 똑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어떤 내용 나온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수면 그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멜라토닌은 단순히 제공합니다. 이 official instruction. 여기서의 official은 심판 아니에요. 공식적인이란 뜻입니다. 형용사로 쓰였어. 자, 공식적인 instruction을 제공한답니다. 지시를 제공한대요. 어떤 지시야? To commence the event of sleep. 수면이라는 시합을 commence, 시작하게 하다. 수면이라는 시합을 시작하게 하는 공식적 지시를 제공할 뿐이지. 그러나 참여하진 않는다고요. 수면이라는 레이스 그 자체에 참여하진 않는다. 마지막에 다 말했죠? 비유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이걸 전체를 다 말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 주제를 재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쉽죠? 쉽죠? 이렇게 해갖고 이 멜라토닌 이야기가 일치 문제, 순서 문제 뭐 이런 것들로 보통 좀 많이 나오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수면에 있어서의 멜라토닌의 역할에 대한 것을 다룬 글로서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발생 시점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수면 생성 그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가 바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control이라는 단어 원문에서는 regulate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generation 생성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겠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렇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갑시다. 4번입니다. 자, 4번도 굉장히 쉽습니다. 내용이. 여기 다 지울게요. 자, 4번과 같은 패턴을 좀 먼저 소개를 해주자면요. 4번 패턴이 지금 도입, 전개, 결론 패턴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저렇게 도입, 전개, 결론으로 나오는 부분은요. 대부분 일화를 다루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일화? 됐어요? 이 패턴이 가장 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의 5단 구조들이 있잖아요.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가? 맞냐? 아무튼 뭐 그런 그 소설의 5단 구조 있죠.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다 일화, 이야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 전개, 결론이 나오는 패턴은 일화를 다루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일화를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이랬었다. 그냥 이러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패턴은요. 모의고사로 따지면 26번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 됐어?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이 1대1을 쭉 그냥 나열만 한 거. 됐어? 그럼 여기서 출제할 만한 건 일치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이 지문은 아닙니다. 이 지문은 결론이 있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 일화를 통해서 이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시사하는 바, 즉 교훈점이 있다고. 교훈점. 그래서 우리 동화책들도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교훈이 숨어져 있죠. 교훈.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모든 동화책의 교훈은 권선징악이잖아요. 권선징악. 착한 놈 잘 되고 나쁜 놈이 어땠나. 다 이거였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화를 다루는 글은요, 교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를 모의고사 버전으로 출제한다면 요지가 되는 거예요. 요지. 됐어요? 요지라는 게 곧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뭘 전달하고 싶냐? 이게 요지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지문은 요지로서 출제하기가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아니면 마지막에 요지에 해당하는 문장이 나오겠죠. 갑자기 죄송. 갑자기 살에 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 요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빈칸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용을 바꿔서 출제하고. 됐어요? 자, 한번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좀 설명하느라 시간이 지났으니 이 지문은 그냥 바로 읽어볼게요. 자, 1953년에 한 샤먼이라는 사람이 알아챘는데 뭘 알아챘냐면 seemingly 겉보기에는 unimportant 중요해 보이지 않은 한 사건을 주목했답니다. 자, 한 조수가 있었어요. 그녀의 실험실에 한 조수가 있었는데 얘가 has spilled 쏟아버렸답니다. A few drops of an experimental chemical 몇 방울의 실험용 화학 약품을 쏟았대요. 어디에다가? 그녀의 새 트레이너에다가, 운동화에다가 쏟았답니다. 실험하다가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진 거야. 새 신발이야, 새 신발. 자, naturally 당연하게도 그 조수는 was upset 빡쳤대요. 당연히 열받겠지. 이 새 신발에다가 화학약품을 쏟았으니까 잘 안 지워질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냐? 대절이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가 wouldn't be able to get the stains off. get off는요, 여기서 제거하다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tain은 얼룩이고요. 자, 그러면 그녀가 그 얼룩을 제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제거를 못했냐? 네, 제거를 못했습니다. Nothing worked라고 나와 있죠.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대. 그러니까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냐? 비누도 효과가 없었고, 알코올도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solvent, 용액들도 효과가 없었답니다. 됐죠?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그러나 이 샤먼이라는 사람이 became fascinated, 매료되었대요. 뭐에? 그 화학약품의 놀라운 resilience예요. resilience는 원래 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탄성이란 게 뭐냐? 이 튕겨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튕겨내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탄성은요, 아까 화학약품이 떨어졌는데 이게 안 지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 지워졌다라는 이유 자체는 이 녀석의 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녀석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힘이 세서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화학약품의 놀라운 탄성에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forming an idea.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느 것이냐면 at the time, 그 당시에 seemed ridiculous.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아이디어였답니다. 그럼 그 아이디어가 뭐였는가? To develop a chemical. 자, 그 화학약품을요 발달시키는 거랍니다. 개발하는 건데요. 어떤 화학약품이냐면 that could repel water and oil from cloth fabrics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옷감으로부터 물과 기름을 repel 하면 이제 약간 좀 차단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과 오일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약품을 개발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엔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런 방수 제품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방수 제품 이런 거를 잘 만들 일이 없었던 게 뭔가 의류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색깔을 넣어야 되니까 오히려 이 색이 잘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한 거지 뭔가 물이나 기름이나 이런 게 잘 묻지 않는 옷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 뭐하러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 하냐, 뭘 그런 걸 하고 있냐. 그러니까 되게 ridiculous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1956년쯤에 스코치 가드 프로텍터가 was launched,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has been the market leader ever since.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이 리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뭐 여기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뭐 우리는 모르죠.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정확하게 뭘 발명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그거를 발견을 했고요. 그 발견을 통해서 엄청난 커다란 좀 뭘까 발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우연한 계기로의 발견을 통해 발명을 해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A popular saying company 그녀의 회사에 있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절이어랍니다. 이 대절이어가 실제로 함축의 미추로 문제로 나와 있어요. 스라이드 교재를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You have to kiss an awful lot of frogs before you find your prince라고 나왔습니다. 너가 너의 왕자를 찾아내기 전에 너는 많은 끔찍한 개구리와 뽀뽀를 해봐야 된대요. 됐어? 이거 그 왜 동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비유적인 것. 자, 왕자를 발견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그렇죠?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공.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끔찍한 많은 개구리들과 키스를 해본다라는 요 내용은 뭐겠습니까? 실험을 이제 그러니까 시행착오라고 하면 되겠죠. 시행착오. 됐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만 비로소 성공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게 이 글의 요지예요. 됐어요? 우리가 시행착오라는 건 보통 trial and error 이렇게 얘기를 하죠. trial and error 시도와 오류니까요. 시행착오죠. 자, 방금 전에 제가 근데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잘 들어볼래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비로소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지금 이 표현을 제가 썼죠. 나데이 언틸리 구문입니다. 영작으로 내기 너무나 좋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지로서 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테스트로 출제를 해볼 거예요. 방금 전에 말한 거는요. 알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근데 요 말만 갖고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절한 필자께서 부연 설명까지 아래다가 달아주셨습니다. 자, 아래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면 Failing, 실패는 is par for the course. par for the course는 당연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실패는 당연하다.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해서라면 innovation and product development. 혁신과 제품 개발에 관해서라면 실패라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정리를 하자면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다? 이거야 이거.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화학약품을 이제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잘 안 지워진다라는 게 이제 발견됐는데 어찌 보면 뭐 실패죠, 실패. 그렇죠? 근데 이 실패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이 그 셔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고 전환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거를 이제 발명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결국 이 글의 소재는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건 뭐다? 많은 실패예요. 많은 실패. 수많은 실패를 해봐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시간도 많이 안 지났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미니 테스트를 지금 좀 바로 볼게요. 좀 오늘 일찍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창영이는 일단 숙제를 좀 꺼내주세요. 그럼 테스트 보는 동안 제가 검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급만 친구 해줬어요. 월급만 친구요? 5강 1번인가 2번인가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데다 경쟁시 아니 뭘 시끄러웠어요. 이거 그거 다 하는 게 숙제였죠? 뭐야? 문수는
여기 체크도 안 했네? 여기도 안 했네. 이거 리드모 아닌 것 같은데? 리드모예요 이거? 리드모 아닌데? 리드모 아니죠? 여기가 리드모. 여기는 아니잖아. 이건 리드모가. 채점은 하나도 안 했네요? 제가 여기서 이름 한 분씩 삭제할 건데 그 숙제 안 된 사람은 제가 얘기했었죠? 저 상담 못 받는다고 저한테. 네. 진도는 비슷해질 것 같은데 오늘 하면. 서술형이 있어서 푸는데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다 푸신 분은 쉬는 시간 드릴게요. 다 푸시고 좀 쉬시면 됩니다. 채팅이 여기. 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서술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해보니까. 왜 이러나?
애초에 같은 있어. 어디로 갔지? 다 있냐? 네. 여기 빈자리도 있구나. 오면 하죠. 오늘은 과연 다 맞는 사람이 나올래나? 어제 한 2명인가 나왔거든요. 다 맞은 사람. 2명인가. 감독이 일단 암이 다 맞았습니다. 암. 왜? 왜 이렇게 놀라? 네?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데. 답이 안 되는 별 없을 거예요. 어? 답이 안 되는 별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답이 안 그리고 내가 그 저기 월수금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저기 황토반 애들이 이 진도 나가는 거에 되게 민감한 거 같다 이러니까 걔들이 뭐라고 한줄 알아? 걔들은 아니 뭐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 불안촉하네요. 재밌더라고. 아니 선생님 앞에서만 그러는 거야. 나한테 맨날 무시한다니까 기도. 보아가 맨날 무시해요. 네. 안 당하는 방법, 무시를 안 당하는 방법이 있죠. 공부를 잘하고. 걔보다 성적 잘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힘드시면서 그냥 같은 점수를 맞았거든 물려를. 근데 나는 찍었다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아니 그냥 다 필요 없고 결과로 누르면 돼요. 네. 결과로 누르면 되죠. 이게 약간 그 게임도 비슷하잖아요. 그 괜히 근임 T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근임 T. 결과로 보여주. 결과로 보여야지. 자, 채점도 해보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냥 답을 불러줄게요. 서술형이 있으니까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답을 제가 앞에다가 써드릴 테니까 보고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1번에 5번, 2번, 3번. 자, 3번은 A, B를 나눠서 써야겠죠? A부터 쓸게요. 아씨 더 위치.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더 위치 레전드. 아더 이슬을 B라고 썼어. 자, 결과 바로 볼게요. 답은 저거 외엔 안 됩니다. 아 너무 아쉽다. 너랑 파이브 타임스 바꿨어. 저기에 나도 그냥 파이브 타임스 바꿨어. 어? 파이브 타임스를 뒤에다 썼어. 이거 어디 말인지 몰라서 뭔가 아니 더 다음에 파이브 타임스 넣을 줄 같아서.
더 다음에 어바웃에 연결돼 있잖아. 뭐야? 더 나오면 어마어마 연결돼 있어? 어. 아 뭐야? 그러면 레전드 더 못돼. 와 잠깐만. 더 다음에 어바웃에 연결돼있지 몰랐어. A를 왜 맞다고 써놨어요? 제가 쓴 답이랑 다른데. 최종으로 사기치네. 그냥 비슷하고. 아니라고 아무것도 잘 봤네.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이제 기출에서 이제 제가 출제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걸 앞에다 써준 거는 이제 우리 보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답을 봐야 되니까 잘 썼고요. 자, 갈 길이 뭐니? 피드백을 생략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5강 풀게요. 아까 제가 좀 예고했다시피 5강에 게이트웨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제 월수공간 친구들 할 때도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잘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푸셨나요? 5강 게이트웨이? 됐어? 해도 돼? 됐어? 갑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제가 이 구조독해를 해놓은 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봅시다. 패턴은 아주 심플해요. 그냥 도입, 주제, 부연 설명이라는 아주 심플한 패턴입니다. 자, 도입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와 관련된 신념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일단 요걸 좀 봐둘게요. 자, 주제는 사람들은 기존의 신념을 토대로 신념을 찾는답니다. 기존의 신념을 토대로 다른 신념을 찾는다는 거예요. 부연 설명 첫 번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새로운 신념을 찾으려 하지 않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 중에서 그것과 관련 있는 걸 찾으려 한답니다.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도입부에서. 자, 관련 있는 것을 찾아서 이제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해가 된다면 더 이상의 신념을 찾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 다 읽었거든요. 이게 본문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신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신념이란 말 때문에 헷갈리다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도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의도 또는 가치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요. 문맥상으로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내용 한번 바로 봅시다. When we hear a story,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look for beliefs, 신념을 찾는답니다. 어떤 신념이냐? They're being commented upon, 언급되고 있는 신념을 찾으려고 한대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신념을 찾으려 한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의도성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어서 Any story has many possible beliefs inherent in it. 어떠한 이야기든지 간에 많은 있을 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됐어요? 이 시간에 본 이야기고요. 자,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든 간에 신념이 있다. 어떤 이야기든 간에 의도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어서 갑니다. But 그러나 how does someone listening to a story find those beliefs?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그 신념을 찾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신념을 어떻게 찾을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의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찾는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We find them. 우리는 그 신념을 찾는답니다. 뭐 함으로써? Looking through the beliefs we already have라고 나왔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한번 훑어봄으로써 그 신념을 이해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의 신념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또 멜립스라고 나오는 신념이 있죠. 이 두 개의 신념은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됐어요? 이 신념이 다른 거예요. 즉, 제가 이거를 편의상 A 신념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걸 B 신념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A 신념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화자가 말하는 이야기 속의 신념이에요. 화자가 말하는 이야기 속의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의도라고 생각하라고요. B 신념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B 신념은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 신념이라는 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곧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한번 쭉 훑어봄으로써 이야기를 이해한다라는 거겠죠. 사실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비유는 뭐냐면 정치거든요. 정치. 왜냐면은 이 신념에 대해서 가장 이제 이 신랄하게 대비되는 게 사실 정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현대의 정치를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예전 뭐 조선시대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정치를 얘기해 보자면요. 제가 사실 역사를 잘 몰라서요. 내가 아는 그냥 이 겉핥기 지식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겉핥기 지식. 예전에 이제 그 지금 기억나는 예시가 그 중종 때 그 중종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반정으로 올라온 왕이잖아요. 갑자기 급 역사시가. 근데 이제 이 중종 때를 보면은요, 그 이제 우리가 그 반정 세력들이라고 있죠. 박원종을 필두로 한 그 반정 세력들이 있잖아. 훈구파라고 하죠. 훈구파. 그리고 이제 조광조를 필두로 한 이제 신진 살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지금 이제 이 정치적인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훈구 세력의 대표가 되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이 살인에 있는 그에 이제 대응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거의 가치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존에 있는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그 신진 살인 세력들은 이제 성리학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가치관이 이런 거구나. 그럼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결국 내 가치관에 반대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런 의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또는 가치관이 똑같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이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가치관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먼저 들이밀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신념, 믿음, 가치관, 뭐 의도 이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결국 무엇이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기반으로 이해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해됐죠? 자, 이어서 가봅니다. 요 문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서술형으로도 낼 법한 문장이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정말 잘 못하는 as원급 as가 또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as와 as 사이에 pp형, concert라는 원급 형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more 같은 거 붙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원급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거로 쓰인 게 be concerned with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뭐뭐에 대해 관심을 주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뒷부분을 보시면요, 앞부분이랑 이제 병렬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앞을 보면은 we are concerned with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뒤도 보시면 we are concerned with. concerned는 생략돼 있어요. 실제 본문에는. 그래서 we are with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concerned는 앞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라서 생략한 거고요. 사실 we are도 생략해도 돼요. 앞에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as 원급 as에 이어서 with finding 어쩌고 이렇게 써도 뭐 문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자면 우리는
be concerned with 뭐뭐에 관심이 있다인데 not이 붙었으니까 관심이 없다입니다. 뭐에 관심이 없냐면 what we are hearing 우리가 듣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대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게 뭔데요? 이야기잖아, 이야기. 됐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as 뭐만큼이나 we are concerned with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만큼이나 어디에 관심이 있는데 finding 찾는 것에 관심이 있대. what we already know that is relevant 관련성이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관련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만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앞에 말한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글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라고 나왔어요. 여기 좀 봐봐. 이미 알고 있는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발견한대요. 이미 알고 있는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발견한답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위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이요.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요. 그 신념을 발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념을 발견하는 거. 됐어요? 자, 신념을 발견하는 거. 됐나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또 잘못 이해할까봐 제가 좀 하나 써드리자면 여러분, as 원급의 as는요 뭐뭐만큼 뭐뭐만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동등비교라고 하거든요. 동등비교. 그러니까 앞에 A가 나와 있고 뒤에 B가 나와 있으면 이 내용은 A와 B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됐어? I am as tall as you. 나는 너만큼 키가 크다. 그러면 나랑 너는 키가 똑같다는 뜻이라고요. 됐어? 자, 그런데 여기에 not이 붙어버렸어. 그러면은 A는 B만큼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죠. 이렇게 돼버리잖아. not이 붙으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가 B보다 덜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등호 관계가. 예를 들어볼까? I am not as tall as you.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 그럼 나는 너보다 키가 작다라는 뜻이잖아. 네가 더 크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등호가 일로 가는 거라고. 이해돼요? 뭔 말이지? 자, 그럼 잘 봐봐. A에 해당하는 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가 A에 해당하는 거. 요 뒤에 나오는 게 B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A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거랑 신념을 발견하는 거에 관심,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신념을 발견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다고. 됐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야기 내용 그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요, 어떤 의도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까에 좀 더 관심을 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더 쉽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야, 오늘 숙제 안 해온 사람 다 남어. 다 남으면은 내가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여러분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면은 오! 끝나고 쌤이 맛있는 거 사준대. 과연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왜 숙제를 안 한 사람한테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지? 먹이고 팬다는 뜻인가? 하면서 막 이런 온갖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뭐에 집중한 거예요? 내가 말한 이야기에 집중한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가에 집중을 한 거잖아. 됐어? 그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해되셨죠? 됐죠? 자, 다음 내용 갑니다. Picture it in this way.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자, 이어서 한번 바로 가볼게요. As understanders, 이해하는 존재들로서 we have a list of beliefs. 우리는 일종의 신념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Index by subject area. 인덱스라는 표현은요, 색인이라는 뜻인데요. 색인을 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색인을 달다라고 하면 니네가 모르죠, 뭔지. 여러분 단어장을 보면은요, 맨 뒤에 인덱스라고 나와 있어요. 단어장, 어떤 단어장이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A로 시작하는 단어 쭉, B로 시작하는 단어 쭉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제목에 인덱스라고 써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덱스 색인을 달다는 건 뭐냐면요,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 주제 영역에 의해 분류가 된 어떤 신념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래 패러프레이징을 제가 써놨는데 패러프레이징을 같이 읽어보자면,
자, 카테고리별로 우리는 신념의 목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놓은 예시를 갖고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고기도 즐겨 먹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나는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랑 별개로 내가 고기를 즐겨 먹는다라는 거는 딴 얘기라는 거죠. 딴 얘기.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동물을 바라보고 동물을 기르고 이런 측면에서의 신념이랑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신념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 영역별로 신념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저마다 다 있어요.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념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뭐한데요. 저 같은 경우를 만약 취향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취향. 저를 예시로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홍시나 감 있잖아요. 이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곶감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둘 다 감이잖아. 그치? 근데 곶감은 안 좋아하는데 홍시나 이런 거는 또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또 비슷하게 포도는 좋아하는데 건포도는 안 좋아해요. 그럼 이제 나는 약간 여기서 공통점을 찾자면 아 그럼 나는 뭔가 이렇게 말린 것을 안 좋아하는 건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마른 오징어는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류별로 이렇게 내가 취향이 있잖아요. 내 주제 영역별로의 어떤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도 주제별로 이렇게 다 다르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그 주제 영역별로 만약에 그 신념이 똑같다면 그럼 애초에 정치라는 게 정치 분열이 될 이유가 없죠. 신념이 다 똑같은 사람만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이 다르니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어서 볼게요. When a new story appears,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할 때 우리는 시도합니다. 자,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To find a belief of ours. 우리 자신의 신념을 발견하려고 한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찾으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 각자의 가치관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요. 근데 그 가치관이 어떤 거냐? That relates to it. 그것과 관련이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됐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관련이 있는 신념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종종 우리 수업 시간에 언급했었던 우리 지원 쌤의 채식주의에 대한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갖고 얘기해 본다면, 뭐 우리 지원 선생님께서 막 채식을 이제 주로 좋아하신다, 육류를 전혀 안 드신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느냐? 나는 어떠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이 나는 어떠지? 그럼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련된 얘기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나는 육류 소비를 좀 더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주로 뭐 닭고기보다는 뭐 돼지고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살이 찌나?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그 내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이야기와 관련성이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일단 이야기를 들으면. 자, 그리고 그리고 다음 내용 볼게요. When we do,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즉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신념을 찾으려고 시도한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Attached to that belief. 그 신념에 첨부된 이야기를 발견하고요. 그 이야기,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이야기와 비교한답니다. 자, 이것도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잘 보세요. 위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랑 관련 있는 신념을 찾으려면 돼요. 이걸 수순으로 좀 볼게요. 수순. 자,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있다? 신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에는 아까 말했잖아. 초반부에 나왔죠. 어떤 이야기든 간에 신념이 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우리 듣는 입장, 이제 그 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요, 자신의 신념을 탐색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신념에 집중을 하는 거죠. 신념에, 그렇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야기보다는 신념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이 신념에 집중을 해서 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신념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념을 탐색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할 때, 내 신념을 탐색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신념에 첨부된 이야기를 발견한다고. 됐어요? 이 신념, 자신의 신념,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발견한다고. 됐어? 그럼 여기서 이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를요, 내가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해줄게요. 여기서 말한 관련된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신의 경험.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라고요. 자신의 경험. 됐나요? 내가 귀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속으로 뭐라 생각한다고? 나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신념으로서 접근을 하는데, 그럼 나는 왜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왜 없다고 생각하지? 나는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난 본 적이 없으니까. 또는 반대로 내가 막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 신념을 먼저 탐색을 했죠. 그럼 그 신념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탐색하는 겁니다. 됐어? 그 신념과 관련 있는 이야기. 내가 8살 때 내가 어디 아파트 어디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어.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이야기라는 건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했잖아. 이건 뭡니까?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신의 경험. 그렇죠? 이거를 뭐랑 비교하는 겁니까?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이야기랑 비교한대요.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겠죠. 즉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는 거라고. 새로운 이야기. 됐나요? 귀신 얘기야. 귀신 얘기. 이건 귀신 얘기. 이거는 뭐야? 니네가 겪었던 거. 이거를 비교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다 지울게요. Our understanding of the new story.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요, 된답니다. At that point. 그 시점에 뭐가 되느냐? A function of the old story. 오래된 이야기의 기능이 된대요. 오래된 이야기의 기능이 된다. 말이 좀 어렵죠? 패러프레이징 해놨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비교를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해한 겁니다. 이해했다는 말 나왔잖아요. 그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나왔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해라는 것 자체가 곧 무엇이다? 오래된 이야기가 하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오래된 이야기가 하는 기능이 뭐냐?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요 부분.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존의 신념, 즉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신념이나 경험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는 결국에 뭡니까? 기존의 이야기예요. 기존의 이야기. 기존의 이야기라는 건 뭡니까? 아까 여기서 말했던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거라고요. 자신의 경험.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해주는 기능이라고. 뭘 해주는 기능이란 게 뭘 해주는 경험인데, 이해를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시켜주는. 됐어? 자, 그래서 정의하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신념을 탐색하려 합니다. 그 신념을 탐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 자신의 신념을 먼저 탐색을 하고요. 그 신념, 우리 자신의 신념과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의 이야기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뭘 활용한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을 활용해서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거를 오래된 이야기의 기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됐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고등학교 때의 나의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한다면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내 아들내미한테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아들내미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안 겪어봤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각자 부모님들이 또는 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의 이야기를 막 많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해야 나중에 어쩐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아요. 왜? 여러분에게는 오래된 이야기의 기능을 할 만한 게 없으니까요. 왜? 성인이 안 됐잖아 아직. 됐어요?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에 담긴 신념을 이해하려면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성인이 아직 안 돼봤는데 성인이 됐을 때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 졸업생들이 저한테 와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선생님, 쌤이 그때 말했던 게 전 이제야 막 이해가 되네 어쩌고저쩌고. 이거 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왜? 이제는 그들이 성인이 돼서 내가 했던 말을 이해를 했으니까 오래된 이야기의 기능이 제대로 그들에게 이해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진짜 마지막 문장이네요. 찐막. once 나왔습니다. Once we find a belief and connect history. 자, 일단 우리가 신념을 발견해요.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념은 자신의 신념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 그리고 그 자신의 신념, 요거. 자신의 신념을 탐색한다 했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발견한다 했죠. 요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need no further processing. 자, 우리는 필요하다인데 no가 붙었으니까 필요 없다입니다. 뭐가 필요 없다? 더 추가적인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답니다. That is, 즉, the search for other beliefs. 다른 신념에 대한 탐색이 stops, 멈추게 된답니다. 자, 아까 전에 들었던 예시를 갖고 이걸 얘기해 줄게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자, 오늘 숙제 안 해온 사람 다 남아갖고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게 뭘까? 과연 루이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엇일까? 좀 더 육질이 좋게 한 다음에 패려고 하는 걸까? 여러 가지 신념을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의 신념과 그에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경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 아, 맞아. 예전에도 로이쌤이 패기 전에 매겼었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제 관련된 이야기, 경험을 떠올렸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났어. 아, 로이쌤이 진짜 저 패려고 저렇게 매기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이 도달했어요. 그러면 뭐다?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됐어? 거기서 끝난다고. 아, 로이쌤이 진짜 그냥 우리 보고 힘내라고 먹을 거 사준다고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야. 할 수 없다고. 왜?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신념을 탐색을 이미 끝마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의도성을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내용이 꽤 어려웠는데요.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신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어디에서 많이 써먹었냐면요, 대학교에서 많이 써먹은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왜냐면 대학교에 가면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라는 거는요, 사실상 수업이라고 생각해도 좀 더 쉬워집니다. 아예 새로운 수업이야. 듣도 보도 못했던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던 거. 제가 이걸 처음에 겪었던 게 대학교 2학년 그 공대 다니던 시절에 공업수학 배울 때였어요. 공업수학 배울 때. 내가 기존에 배웠던 수학을 다 뭔가 무시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쌤도 수학을 워낙 좋아했었고,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그 수능에서도 수학 다 맞기도 했었고, 그래갖고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좋아했고, 대학교 1학년 때 어차피 미적분학 하는데 뭐 다 고등학교 3학년의 연장선상이거든요. 뭐 이중적분 나오고 막 이런 거라서, 그래서 다 수월하게 했어요. 재밌네, 수학 재밌네 하면서 A플 받고 이랬어. 근데 공업수학 들어가는데 일단은 미안해. 공업수학 들어가는데 일단은 1차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일단 책이 영어로 나와 있어요. 난 분명 수학책을 샀는데
왜 내용이 영어지? 일단 내용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요 한국 명칭을 몰라요. 그 공식에 커시 이케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뭐 라플라스 이케이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의 한국 명칭을 몰라요. 왜냐면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뭔지 모르겠어. 뭐 알파가 어쩌고 오메가가 어쩌고 막 뭐가 나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알던 수학은 이 개념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역식으로 이제 됐었고요. 근데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그래서 그냥 외웠어요. 그냥 닥치고 외웠어. 뭔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랬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어쨌든간 지금 뭐 이제 예시를 좀 이제 대학교 때 수학을 갖고 예시를 들었는데 기존에 내가 이제 알고 있던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는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기반으로 이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됐어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신념이라는 걸 지식이라고 대입을 해도 딱 떨어집니다. 자, 요약을 좀 같이 보자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은요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들이 새로운 이야기의 이해도를 결정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학습을 충분히 많이 해놓은 사람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기존에 많이 지식을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더 수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5강 1번을 좀 볼 수 있을래나? 아마 여기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월수공반이 2번도 했었나? 2번까지 했었네요. 월수공반은 2번까지 했었네. 1번 해볼게요. 네, 1번까지는 보죠.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얘는. 이번 게이트웨이가 좀 어려서 그렇지 얘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구조독해 패턴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통념부터 읽어볼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해지는데요. 근데 높은 수준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 필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학문적 능력이랑 지능을 혼동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의 지능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저는요, 전 지범이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문적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아니야, 칭찬하는 거예요. 네, 학문적 능력이 떨어져. 하지만 똑똑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혼동을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적이 안 나와. 학문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고 에이 빡대가리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학문적 능력과 지능은요 별개의 문제이고 별개의 문제. 그렇죠? 국영수를 못해도 머리가 똑똑할 수 있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혼동을 하지 않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학문적 능력이 높으면 똑똑하고 학문적 능력이 낮으면 안 똑똑하고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다양한 교육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s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gathers pace, 기술적 혁명이 속도를 얻으면서 교육과 훈련이 여겨집니다. 뭐로 여겨지느냐? To be the answer to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한 해답으로 여겨집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어떤 물적 자원은 계속해서 발전해요. 그러면 뭐가 발전해야 됩니까? 그에 맞춰서 인적 자원이 발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발달해야겠죠. 그러면 사람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당연히 교육과 훈련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만 우리가 이 발달하는 사회를 잘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에 대한 해답이다.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they are. 그들이 그렇긴 하지만. 그들이 그렇긴 하지만이라고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앞에서 나왔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이 얘기한 거예요.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근데 we have to understand the question. 우리는 문제를 이해해야만 된대요. 그럼 문제가 뭔데? Educating more people and to a much higher standard.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까지 이 더 많은 사람을 교육한다는 게 is vital. 아주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을 단순히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높은 수준. 왜냐하면 기술 발전은 이만큼 되고 있는데 사람의 발전은 이만큼밖에 안 되면은 이 높아진 기술을 제대로 활용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도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we also have to educate them differently. 우리는 그 사람들을요 다르게 교육을 해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법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학문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똑똑하면서도 성적도 잘 나와. 첫 번째 케이스. 자, 성적은 안 나오지만 똑똑해. 안 똑똑한데 성적은 잘 나와. 성적도 안 나오고 안 똑똑해.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어?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학문적 능력이 높으면 이렇게 교육해. 학문적 능력이 낮으면 이렇게 교육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 왜 그러냐면은 학문적 능력과 지능을 동일시하니까요. 동일시. 됐어? 이걸 혼동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아까 말했잖아요. 혼동한다는 건 뭡니까? 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자면 The problem. 문제 나왔죠? 문제가 대절이한데 대절이 네모로 앉혀져 있네요. 여기까지 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That present expansion is based on a fundamental misconception. 현재의 확대, 여기서의 확대는 교육적 확대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확대라는 뜻이에요. 자, 현재의 교육적 확대가 is based on 뭘 기반으로 하냐면요. 근본적인 오해를 기반으로 한답니다. 그럼 그 근본적인 오해가 뭔데? The confusion of academic ability with intelligence. 딱 나왔죠? 학업적 능력이랑 지능을 혼동한다는 이런 근본적인 오해를 기반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교육을 확대하려면요 머리가 좋은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영재발굴단에서 제가 봤는데 그 자동차 막 뺑소니 막 보자마자 잡고 막 이런 그 있었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친구가요 국영수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학문적 능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지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은 자동차 요만큼만 보더라도 무슨 자동차 몇 년식 이걸 그냥 다 맞추더라고요. 그냥 요만큼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동차라는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되어서 엄청나게 지능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교육을 해줘야 됩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그런 뭐 이제 경찰에서 그렇게 이제 뭐 특별 수사 뭐 이제 뭐 그런 뺑소니범을 잡는 그런 수사관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뺑소니를 잡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럼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제도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경찰 공무원이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영어를 아니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친구는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못 되는 거야.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학문적 능력만으로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됐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4 years. 수년 동안 academic ability는 학문적 능력이 has been conflated with intelligence. 자, 이 지능과 함께 통합되어 왔답니다. incorporate랑 똑같은 뜻이에요. conflate. 그래서 하나로 합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학문적 능력은 지능과 하나로 합쳐져 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has been institutionalized. 제도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제도화되는가? 뭐 시험 시스템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선발 절차라든가 교사의 교육과 연구라든가 됐어요? 이런 걸로 발전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학문적 능력이랑 지능을 동일시 여겼다는 거야. identify 했다고요. 동일시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국영수 잘하면 똑똑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렇게 제도를 만들자 한 거야. 근데 그 제도가 뭐야? 전부 다 이런 거라고요. 이 제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전부 다 학문적 능력과 지능을 동일시한 거죠. 동일시한 거. 학문적 능력과 지능을 분리한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됐어요? 만약에 둘을 분리했다면은 지능이 좋은 친구는 그 지능에 특화된 교육과 미래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일시하니까 이렇게 제도화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Many highly intelligent people, 많은 매우 지적인 사람들은 have passed through education, 교육을 거쳐왔습니다. 어떻게 느끼면서?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게 뭐하지 않다고요? 똑똑하지 않다고. 인텔리전트하지 않다고. 됐어? 실제로 되게 똑똑해요. 아까 말했던 영재발굴단에 나왔던 자동차 뺑소니범 엄청나게 잘 잡는 그런 친구야.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근데 국영수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취급받는 거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똑똑한데요.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교육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죠. 됐습니까? Many academically able people, 많은 학문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래요. 이번엔 반대 케이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인 건 아니고요. 국영수 잘하는 친구들이야. 국영수 잘하는 친구들은 have never discovered, 결코 발견하지 못해왔습니다. There are other abilities, 그들의 다른 능력을. 국영수는 잘해, 딴 건 못 잘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 체계는.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현재 교육 체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그냥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현재의 교육 체계는요. 학문적 능력과 지능을 분리한 그런 체제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대단히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점만 실컷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학업 능력과 지능에 대한 혼동에 대해서 다룬 글로서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면서 이 교육이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능력이랑 지능을 혼동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아, 내가 안 똑똑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거고요. 반대로 학문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다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됐죠? 그래서 둘 다 문제이다. 둘 다. 이 학문적 능력과 지능을 혼동한다는 것 자체가 학문적 능력이 좋은 사람, 지능이 좋은 사람 이 모두에게 다 문제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그 현황만 좀 보고 끝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 도시화 현황 있죠? 도시화 얼마나 했는지 그 양만 볼 겁니다. 양. 퀄리티는 제가 나중에 볼 거고요. 자, 그것만 좀 보여주세요. 아, 그거 안 했어. 그거. 자, 난 선생님 전달하고. 이게 나오는 거야. 아니 나가서 안 나가도 돼요. 딱 같은. 그때 말했다시피 저기 뭐야 네, 목요일 수업 전까지만 다 하시면 됩니다. 다 수고하지. 별로 많이 없어요. 자, 근데 상영이는 늦어도래. 아무리 빨라도 9시 반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리고 또 단어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시 반까지 하셔야 되고 뭐 나가서 하고 가시겠다면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딱 수업 들어오자마자 딱 그 시간 다 표했을 때 안 펴져 있으면 죽음이에요. 알겠죠? 그날 끝나고 하고 뭐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전까지 다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고생들 하셨고요. 뭐 페널티 쓰거나 이러셔야 되는 분들은 어디 있었더라? 삐잡실로 갔어요. 삐잡실로 갔어요. 삐잡실.